논란의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공소장 내용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공소장 내용이 검찰의 솜씨다, 프로의 솜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무슨 프로의 솜씨냐, 이건 너무나도 허술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서 오늘 고발장이요. 검사 출신을 모셨어요. 일단 고발장을 살펴본 일부 검사. 어설픈 고발장 아닌 훈련받은 검사가 쓴 공소장 스타일이다. 특히 공안수사 유경험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다. 여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과 같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 작성자와 출처 없는 고발장으로 음해했다. 역적 같은 존재 등의 표현이 기재돼 있죠.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투박하다. 역적 같은 존재. 시민단체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반박을 제기합니다. 자, 그리고 총선 앞두고 신속한 수사라는 내용이 소위 주문돼 있는데 신속한 수사 위한 과정을 아는 검사가 이런 식의 고발장을 쓴다는 건 상식 밖. 고발해도 배당에 수일 10수일 걸리는데 총선 코앞에 신속 수사 강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 출신 모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첫 번째 논란이에요. 고발장의 내용이 프로의 솜씨다. 아니다. 이건 프로의 솜씨를 할 수 없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보셨죠? 누구의 솜씨입니까? 저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해. 이게 왜냐하면 준 프로, 준 프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문구를 보면 상당히 법조인일지 검사들 쓰는 문구가 있고요. 또 어느 문구면 보면 역적 같은 이제 이런 것은 또 법조인들이 안 쓰거든요. 변호사들도 안 써요. 그 검찰에 계실 때나 변호사 계실 때 공소장이나 뭐 이런 거 쓸 때 피고는 역적 같은 존재로서 이런 표현 썼었어요? 아니 변론 요지서에도 그런 거 안 쓰고요. 공소장에 쓰지 않죠. 그러니까 또 이럴 수는 있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저걸 쓸 수는 있어요. 그러면 검사 때 공소장 쓰던 방식으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문구를 가지고 검사가 썼다 안 썼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 이 고발장을 뉴스버스에서 어떻게 보면 내보냈을 때 윤석열 전 총장하고 손준성 정책관이 워낙 친하고 그러니까 저건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전 방송에 나와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윤석열 캠프 측의 어떤 주장하는 내용도 상당히 옳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고발장 내용이 다 사실인 걸 전제로 얘기할 때 그러면 수신이 대검 공공부장이잖아요. 공공수사부장. 그런데 제가 나중에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수신인 공공부장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이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총장과 수신인이 당시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원본 파일이랄지 복사본 파일이 아니고 캡처 파일이에요. 예. 캡처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의 어떤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손윤성 보냄이라고 이것도 이제 캡처로 된 건데 이런 건 이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또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 사건 수사가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예. 단서를 우리가 방송에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에 들어가서 킥스가 사법 정보 시스템이다.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판결문을 누가 출력을 하면 누가 로그인하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 킥스 뭐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아니 못 들어가죠. 그래요? 판결을 출력하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만약에 손준성 정책관이랄지 그 당시에 예. 아니면 그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 누가 그걸 출력을 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로그인 기록이 남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나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거 당연히 남죠. 그거 조회해 보면 되겠네요. 조회해 보면 되는데 제가 지금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 지금 대검에서 감찰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문제된 것 중에서 제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로그인 기록이에요. 킥스 로그인 기록. 근데 만약 손준성 정책관이 그 방에 있던 누가 출력을 해서 지모 씨의 어떤 판결문을 출력했다는 것은 누가 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여당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이 로그인 기록을 벌써 확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로그인 기록 확인은 어려운 겁니까? 뭐 금방 되는 겁니까? 금방 되죠. 그래요? 그 시간 걸리지 않아요. 아니면 확인하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아니 근데 확인이 시간 걸리지 않아요. 뭐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그걸 출력한 사람이 누군가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저 관련된 지금 고발사주 관련된 의혹이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있었으면 여당에는 박범계 장관이 로그인 기록 우리가 발견했다. 그리고 손준성이가 작성한 게 맞다. 확신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거 얘기가 안 나온 걸 보면 아직 검찰에서 감찰을 한다 할지 여권에서 로그인 기록을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 확인을 못한 게 아니라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요건 추정이죠. 네, 예, 추정이에요.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정이에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도 윤석열 전 총장 측 이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은 것 같고 또 여권 측 이 얘기 들으면 또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킥스 그 로그인 기록이 중요하다. 그렇죠. 아니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로그인 됐다면 이 얘기를 하면 그거 어느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고발장에 지모시 판결문이 붙여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아직까지 로그인 기록을 확인했다는 것들이 안 나오고 출력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된 거에 의하면 손준성 정책관이 출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물론 뭐 추후에 나올 수는 있겠죠. 예, 추정입니다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 문건, 저 괴문서를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번 논란에서 가장 큰 논쟁점이거든요. 여당에서는 손준성이 작성해서 김웅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통해서 고발까지 이루어졌다. 그 뒤에 배후에 윤 총장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잠깐만 제가요. 예. 수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주세요. 지금 뭐 아까 그 법사위도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게 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없으면 검찰 수사할 수 없어요. 이건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도 하려고 하면 직권남용할지 몇 가지 범죄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고발장에 보면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는데 제일 뭐 그 방송에 나와서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직권남용에서 직무라는 것은 검사의 직무 범위에 속해야 돼요. 근데 검사가 고발장하는 게 직무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직권남용죄가 되기 어렵고 그다음에 고발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직권남용이 된다 하더라도 미수단 말이야. 미수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수사를 해야 한다고 어쩐다고 하는데 판결문을 갖다가 불법으로 출력한 개인정보보호법 말고는 이게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고 관건은 즉 이 문건을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와 관련돼서 여야의 이견이 있는 건데 앞서서 킥스 로그인 기록을 보면 그거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로그인 기록에 대한 결과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좋은 지적이었어요. 여권에서 손준성 검사가 이 문건을 작성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윤 총장이 있을 것이다. 자, 그 배후 이게 손준성 검사에 의해서 작성됐다라고 여권은 거의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는 대전제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 김광창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킥스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실 텐데 사실 이거는 그거보다 더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김웅 의원이든 손준성 검사든 간에 다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느 정도의 파급을 미치는 것인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바로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내보여야 되는데 그 킥쓰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 휴대폰 공개하면 됩니다. 그 휴대폰 보면은 이게 전달하고 한 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검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민간에 요 용산 전자상가만 가도요 포렌식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그냥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그 뭐 킥스까지 나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을 다 까면 그 시점에 통화를 나오게 돼 했는지 있는 전달을 거예요. 했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킥스 그거 간단한 건데 이것도 빨리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미 파악을 했을 텐데 대검이든 법무부의 감찰이든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설사 그것이 기록의 유무를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감찰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지 그거 하나 나왔다고 발표하고 이거 하나 나왔다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예. 지금 모든 뉴스를 다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제 뉴스버스 기자가 취재 확인 과정에서 통화하면서 했던 내용이 틀리고
그다음에 그 뒤에 언급했던 내용이 또 틀립니다. 그다음에 어제 오후에 입장문 발표를 했는데 그것 또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휴대폰 공개하면 됩니다. 이 어디서 전달받았는지, 그리고 어디로 전달했는지, 그리고 전달한 사람도 국민의힘 관계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든 김웅 의원이 받은 것이고 국민의힘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거 공개하면 가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이렇게 지금 추측성 보도와 모든 언론이 다 관심을 가지고 취재 경쟁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 빨리 휴대폰 공개하면 됩니다. 김웅 의원의 휴대폰에 모든 게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킥스 정보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김웅 의원의 휴대폰에 담겨 있는 수신 발신 기록도 확인을 좀 해봐야 사건이 명확해질 것 같은데 요는 두 번째 논란과 이어져요.